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질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각이 남았습니다. 대화를 하고 난 뒤마다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되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 감정의 근거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경험이 반복될 때 한 번쯤 짚어봐야 할 가스라이팅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의 구조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말버릇과 심리 조작의 경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겉으로 보면 거창하지 않습니다. 폭언이나 위협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과 반문, 부정의 형태로 천천히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과 감정,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반복적인 의심을 통해 결국 스스로의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의 해석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일상적인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불쾌함을 표현했을 때,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는 반응을 계속 듣는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누적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과한 건 아닐까?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죠. 이 지점에서 가스라이팅은 이미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독으로 한 번 등장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 사람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상대의 사고를 넓혀주려는 제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이 계속해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등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생각 자체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감정의 정당성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반응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히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느끼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낄 자격이 있는가로 옮겨갑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무시되고 판단 기준은 흐려집니다. 이 질문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상대가 다른 해석을 제시하지 않을 때입니다. 단순히 생각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만 유독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수정의 과정이 됩니다. 상대는 질문을 던졌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질문을 받은 쪽은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몰라? 이 문장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단정에 가깝습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특정 상황을 개인의 성향 전체로 확대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나 반응을 그 사람의 고정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사람은 강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하려 해도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느껴지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질문의 특징은 상대를 방어적인 위치로 몰아넣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찾지 않고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대화의 출구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문제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관계 안에서 점점 위축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건 그냥 내 착각 아니야? 이 질문은 상대의 기억과 판단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앞선 질문들이 감정의 정당성을 흔들었다면 이 질문은 아예 현실 인식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지금 보고 느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느꼈는데 그 기억이 자꾸 부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내가 상황을 왜곡한 걸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상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쪽으로 사고가 굳어집니다. 이 질문의 문제는 대화를 증명 싸움으로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과 맥락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기억의 정확성만을 따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상대에게 유리하게 이동합니다. 말로 남아있지 않은 감정과 뉘앙스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이 질문은 앞선 착각이라는 프레임 위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합니다. 상대의 경험을 부정한 뒤 그 부정의 책임을 다시 상대에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오히려 입증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 질문을 자주 듣게 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무슨 말을 하든 기록이나 증거를 떠올려야 하고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감정의 문제는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상대는 이용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심리 반응은 혼란입니다. 분명히 불편했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감정이 설명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과민한 존재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반응으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겉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너만 문제라고 생각해? 이 질문은 개인의 감정을 집단의 기준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하는데 유독 나만 예민하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나만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감정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관계 안에서 침묵이 늘어납니다. 문제를 말하면 또 같은 질문을 듣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감정과 판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 근거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을 휘게 만들고 판단의 기준을 흔들어 결국 상대의 해석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논리로 상대를 이기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대화 직후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제3자의 시선을 빌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해 보는 것만으로도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고립될수록 힘을 갖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은 중요한 균형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대화를 중단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든 대화에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화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이때 상대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싸움의 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서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기준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계와 심리를 차분하게 짚어보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